자, 다음으로 한 가지.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김태우 수사관과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오늘 좀 마치죠. 김태우 수사관이 공식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 건이 12월 15일입니다. 지난해 12월 15일에 이게 이렇게 딱 불거졌습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통해서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되어가면서 국회에서도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렇게 한 달이 지나가는 어떤 이제 그런 상황인데, 김태우 수사관이 그 사이에 계속 이렇게 얘기만 하고 그 언론과의 인터뷰 정도로 이렇게 내용을 밝히고, 그리고 검찰 수사도 또 받았죠. 검찰 수사도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공식 기자회견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월요일 날 21일 날 공식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좀 나왔던 얘기들 한번 살펴보죠. 김태우 수사관은 저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김태우 수사관은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대검찰청에서 해임 징계를 했습니다. 그 청와대에서 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징계 요청을 했죠. 청와대에서 내보내면서 징계 요청을 대검찰청으로 했고, 대검찰청에서 그래서 해임 징계로 속전속결로 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태우 수사관은 자신은 공익 제보자다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마음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하면서 공식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33쪽짜리 기자회견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많이 기사에서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나온 내용은 좀 생략하고요. 이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새롭게 나온 사실들만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국고횡령 불법 사실도 제기가 됐죠. 김태우 수사관에 따르면 특감 반원들은 매일 외근 활동을 하며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활동비를 출장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 상당 계좌로 송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활비가 여기서 나옵니다. 특활비 또는 특정 업무 경비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개인별로 지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김태우 수사관은 특히 잘한다고 해서 10만 원씩 더 받았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런데 특별감찰반 데스크인 김모 사무관은 내근직인데 출장비 1,600만 원 가량을 허위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사실이라고 한다면 국고횡령 불법이죠. 자, 그 전에 나온 얘기가 크게 이렇게 보면은 민간인 사찰건이 있죠.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에서 이렇게 핵심이 됐던, 그래서 크게 이렇게 일파만파가 됐던 그 사안이 바로 민간인 사찰 건인데, 자,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 이렇게 거듭 주장을 하면서,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불순물로서 모두 폐기했다고 하는데 내가 올린 보고서에는 거의 매월 민간인 정보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코리아나 호텔 관련 이모 씨 자살 관련 동향, 그리고 홍준표 대선 후보의 대선 자금 관련 동향, 고건 전 총리 장남 고모 씨의 비트코인 관련 사업 활동 등의 보고서 내용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놓고 보면은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이죠. 그러면서 김태우 수사관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조국 수석은 민간인 첩보를 모두 보고받고 이첩하도록 승인 결재해 줬다라며, 청와대는 이런 걸 갖다가 시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민간인 보고서를 이첩했다고 시인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민간인 사찰을 시인한 셈이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민간인 사찰건과 관련해서는 이거 말고도 이렇게 그 외에 많은 건들을 갖다가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를 했습니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청와대는 막 부인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영장 없는 휴대폰 감찰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또 재차 그 김태우 수사관이 좀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가 조국 수석이 12월 31일 날 국회 운영위 때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진짜 이렇게 법 절차에 따라 가지고 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일종의 이렇게 우리가 경찰들이 그 범죄 혐의자를 갖다가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을 이렇게 막 얘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얘기 다 하고 휴대폰을 갖다가 제출하라고 했고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그 장면 보면서 저도 이렇게 조국 수석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조국 수석 같은 사람이 공무원들한테 다 얘기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게 했다. 이렇게 막 몇 가지 절차를 거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종이를 들어 보이면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동의서를 받게 돼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그렇게 한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국민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김태우 수사관 얘기를 들어보면은 영장 없이 휴대폰 제출하라고 하는데 동의서를 쓸 것을 강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 안 쓸 사람이 있겠나 그런 분위기에서 그냥 이렇게 들이닥쳐가지고 내놓으면서 써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쓰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검찰로 수사가 넘어가게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건데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안 쓸 사람이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휴대폰을 갖다가 포렌식을 하는데 그 포렌식에 대한 참관권이 있다 이런 고지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국 수석이 이런 식의 반인권적, 그죠? 강압적인 그런 휴대폰 감찰을 휴대폰을 압수수색 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어쨌든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는 국회가 지금 특검을 해야 된다. 이게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국민들은 청와대 특감반 의혹에 대해서 1월 7일 날 기사인데요. 리얼미터가 여론조사를 한 게 1월 7일 날 기사로 나왔는데 1월 7일쯤이면은 12월 31일 날 이 특감반 사태와 관련해가지고 국회 운영위가 있고 나서 이렇게 많이 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 그러니까 이 리얼미터가 조사를 한 것도 1월 4일입니다. 1월 4일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사실 청와대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나서 여론이 이렇게 좀 한번 출렁거렸죠. 이렇게 여론이 한번 꺾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청와대 스스로 정말 아주 잘 방어를 했고 청와대가 이렇게 승리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여권에서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여권에서는 이걸로 이렇게 청와대의 완승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시점에 이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검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이 45.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반대하는 의견이 41.6%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특검 도입이 훨씬까지는 아니고 이것도. 어쨌든 더 많았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 이후에 또 그 김태우 수사관이 계속 대처를 해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해 나가고 그런 과정에서 이 문제가 다시금 좀 더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문제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좀 흘러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특검 도입을 더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 특검 도입을 통해서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 이런 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데 과연 이게 관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완강하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거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임시국회가 열렸지만은
막 의사 일정을 거부하고 이런 논의 자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특검 도입이 될 수 있을지 쉽지는 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묻혀가고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압박만 더 커지고 이렇게 되면은 참으로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오늘 좀 손혜원 의원권 그리고 김태호 수사관의 청와대 특감반 폭로와 관련된 공식 기자회견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그래요. 댓글들을 이렇게 좀 한번 볼까요? 댓글들이 좀 올라왔는데 깨어있는 시민들이 조용하다. 우리 무은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아까 1,600만 원 그거는 1,600만 원 그거는 그 김태우 수사관이 그 내근자인데 1,600만 원의 그런 출장비를 지급했다. 이제 이런 그런 얘기였죠. 그게 사실이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요. 밤이당은 선전선동을 못해 너무 정직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참 그러니까 김정순 우리 선생님께서 계속 좀 살펴봐 주시는데 정말 고맙고요. 정치가 정직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손혜원 위에 한번 잠깐 볼까요? 손혜원 계략으로 노세한 정치인 이미지에 박지원 의원을 몰아내고 지역구 의원으로 신분 세탁으로 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렇게도 또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손혜원 의원에게서 최순실의 향기가 나는 건 왜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아까 한 가지만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사이에 이 손혜원 의원과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 낮은치기 사람이 좀 나왔습니다. 여기 뭐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여기 기사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죠? 옆에 시계가 있고요, 클러치 그리고 텀블러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2017년 6월달 한미 정상회담 때 김정숙 여사가 낮은 클러치를 이렇게 들고 갔습니다. 낮은 칠기로 된 손가방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시계에 요 안에 하얀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요 하얀 색깔 이게 자개라고 하네요. 이게 문재인 시계라고 합니다. 이 문재인 시계가 2017년도 8월 달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백색 자개라고 하네요. 이 문자판이. 청와대 행사에 초청된 손님들을 위한 선물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독일 G20 회의 때 해외 순방 나갈 때 그리고 러시아 순방 나갈 때 자개로 장식한 텀블러 이런 걸 갖다가 귀빈 선물로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낮은 칠기 그 전시회도 했고요. 전시회가 청와대 사랑채에서 지난해 8월에 청와대 사랑채에서 낮은 칠기 관련 전시회가 2달간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손혜원 의원과 김정숙 여사의 아주 좀 깊은 관계 그런 이야기 하면서 청와대의 손혜원 의원이 마치 최순실 같은 그런 생각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막 하게 하고 막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최순실이 손혜원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뭐 국민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많이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한번 이 김태우 수사관 건과 손혜원 의원 건이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 계속 한번 살펴봅시다. 이후에 그 청와대 최순실이라고 하는 손혜원 의원, 과연 청와대 최순실과 어떻게 좀 비교할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조금 더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번 국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이렇게 문득 스치네요. 제가 좀 더 한번 그 내용들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같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계속 좀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